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98페이지. 98페이지 한번 볼게요. 개념편. 자, 필수 1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저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세타가 몇 사분면까지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게? 이게 질문이야. 질문을 이해했죠? 뭐야?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라고? 그럼 세타는 결국 몇 도와 몇 도 사이라는 소리야? 0도와 90도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3분의 세타는 몇 도와 몇 도 사이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몇 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 왜 틀렸을까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1사분면 각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0도와 90도 사이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회전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 세타는 0도와 90도인 건 맞으나 회전 크기를 고려해 줘야 되니까 360도 곱하기 n을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더해 주셔서 일반각으로 꼭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내가 3분의 세타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양변 3으로 나누시면 120도 n 30도 더하기 120도 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n이 뭐였으니까 회전한 횟수, 방향을 의미하는 정수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정수를 때려 넣으면서 몇 도와 몇 도 사이 있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해볼게요. 이것도 잘 보세요. n이 0이면 몇 도와 몇 도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야? 됐죠? 다시 n이 1이면 몇 도와 몇 도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인 거야? n이 2면 몇 도와 몇 도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인 거야?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하면 항상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알아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부터 n이 3이야. 그럼 360도와 390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자, 잘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렇게까지 썼지? 그랬더니 요 360도는 그 동경의 동경의 위치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죠. 30도는 30도를 표현하는 동경의 위치가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지. 똑같은 동경의 위치가 나왔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 된다? 1, 2, 3, 4분면이 된다. 이렇게 정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있는 1-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3세타가 몇 사분면 각일 때? 4사분면 각일 때 세타는 어떻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럼 4사분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몇 도와 몇 도 사이인데? 270도와 360도 사이인데 일반각으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360도n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니까? 세타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야. 3으로 나누면 90도 더하기 120도 n 120도 더하기 120도 n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n자리에 몇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0이면 90도 120도 n이 1이면 210도 몇이야? 240도 n이 2면 24니까 몇이죠? 330도 360도 n이 3이면 360이니까 450도 360이니까
나 좀 도와줘. 8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는 360도 더하기 90도 아니야?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얘는 얘랑 똑같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세타는 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을 때 그 사분면의 위치 판단해 볼까요? 90도보다 크고 120도보다 작으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 210도와 240도 사이니까 3사분면. 330도와 360도 사이니까 4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3, 4사분면.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2번입니다. 99페이지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문제, 이거 처음 이제 앞에서는 관계식 정도는 써봤는데 지금 문제는 처음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제. 세타와 7세타. 이렇게 써 있나요? 그렇게 안 써 있어.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 세타를 표현하는 동경이 있고 7세타를 표현하는 동경이 있다. 근데 두 동경이 걷다가 동그라미 일치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일치한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관계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면 그 관계식이 어땠어? 그 6가지가 상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거야. 두 개를 뭐 한 거? 뺀 게 몇 도인데? 근데 일반각으로. 이 관계식이 그래서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알파와 베타가 뭐였어? 세타와 7세타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둘 중에 큰 걸 뭔지 안다면 굳이 절대값 붙일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7세타와 세타 뺀 거, 얘가 몇이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나누면 세타가 60도 n이 되겠지? 여기서 n은 역시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세타가 몇 도와 몇 도 사이래? 0도와 180도 사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이 n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건데? 정수를 집어넣을 건데 그 중에서 요 안에 있는 것만 적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세타가 1 넣어서 2 넣어서 이렇게 세타의 크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02페이지 한번 보시면 102페이지. 자, 필수 3번 한번 볼게요. 뭐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할 건 아니고 기억기랑 디귿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315도 60분법으로 표현된 가게 크기 호도법으로 바꿔봐라. 몇 곱하면 된다고? 단위가 없어져야 되니까 분모에 180도가 들어가고 2에 맞는 파이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 분의 315도 곱하기 파이. 그럼 단위 도도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다시요. 호도법으로 표현된 가게 크기 60분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몇 곱하면 된다고? 파이 분의 180도. 그래서 6분의 7파이 곱하기 파이 분의 180도. 그럼 도라는 단위 살죠? 약분이 안 되죠? 파이 약분하고 약분해서 21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필수 4번 한번 볼게요. 문제가 반지름이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일 때 세타랑 S, 부채꼴 넓이 구하시오. 그냥 뭐 공식 외우고 있냐? 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아주 우리 개무시하고 있어요. 한 번만 할까요? 호의 길이 호도법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쓴다고? R세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원래는 R제곱 세타였던 거죠. 근데 얘가 2분의 1 RL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고. 그럼 두 개 계산해서 세타 구하시면 되고, 그쵸? 나온 거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부채꼴 넓이 나오는 거고. 계산 안 합니다. 자, 밑에 있는 4-3번 볼게요. 밑면의 원의 반지름이 4고 모선의 길이가 12인 원뿔의 건널비 구하시오가 문제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원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원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밑면인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지. 요게 4인 거야. 그리고 모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 길이죠, 요 길이. 요거 맞아? 꼭지점에서부터 밑면까지의 거리. 그래서 요 길이가 몇이다? 요게 12다. 이때 뭘 구해라? 원뿔의 겉넓이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원뿔의 전개도에 대해서 배우죠? 그럼 이 원뿔 펴보면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펴보면. 그럼 저기서 말하는 밑면의 반지름 4는 요거의 길이 4가 되는 거고, 모선의 길이 12는 요 길이 12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원뿔의 겉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이 부채꼴과 이 원의 넓이 더하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요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지. 근데 이미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뭐랑 똑같아? 원주랑 똑같아 라고 배우죠. 그래서 요 원주는 2파이 r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8파인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여기 중심과 크기 구해가지고 요 부채꼴의 넓이 구했죠. 그랬을 거라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부채꼴의 넓이가 이거 아니면 이걸로 구할 수 있는데 반지름도 알고 호의 길이도 알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쓰시면 된다는 거야. 2분의 1 R L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정답. 이게 엄청 유리해요. 하다 보면. 이거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게 진짜 좋거든. 편하거든. 근데 이게 언제 조금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했을 때 거기서 호도법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요거 빨리 연습해서 익숙함을 가지셔야 돼요. 자, 104페이지 필수 5번입니다. 일단 별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별표도 조그맣게 쳤죠. 이게 문제가 졸라 별로야. 졸라 짜쳐. 자, 무슨 말인지 일단 볼게. 자, 문제 봐봐요. 둘레가 몇인? 18인 부채꼴의 넓이 중 최대가 될 때 그때의 반지름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자, 일단은 이걸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드리는지는 일단 보여드리고 우리 반은 이렇게 푼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둘레가 18인 부채꼴이 있대. 그러면 부채꼴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부채꼴의 둘레라는 것은 당연히 반지름이 몇 개 있고 당연히 호의 길이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18은 2R 플러스 L을 의미했던 거예요. 즉 여기까지는 이해 가죠? 이때 나는 이 부채꼴의 뭐가 궁금해? 넓이가 궁금해.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럼 너는 2분의 1 R, L이 뭐였어? 지금 문제에서 18-2R이지. 그러니까 너는 R에 9-R인 거 맞아요? 이게 부채꼴의 넓이에요. 나는 이게 뭐가 되고 싶다고? 최대가 되고 싶다고.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R축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 이차함수인 거 맞아? 절편이 0과 9인 거지. 그러니까 왜 이쪽은 안 그렸어?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 쪽만 그려야 돼서. 이해 가니? 그러니까 언제 최대야? 이때 최대죠. 그러니까 정답 몇? 2분의 9.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9.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 가요? 이렇게 구하면 안 돼.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그 필수 5번, 예제 5번 위에다가 써두세요.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무조건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이에요. 항상. 볼 것도 없어요. 항상 2라디안이에요. 그때가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다시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이 있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때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무조건 2라디안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만약에 알잖아?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다시 볼까? 다시 볼게요. 둘레가 몇이래? 일정하죠? 부채꼴의 넓이가 뭐가 되고 싶어? 최대가 되고 싶죠? 그럼 요 각의 크기 무조건 몇이라고? 2라디안이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지금 뭐 어쩌라고요? 지금 알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쌤. 근데 둘레가 몇이래? 요게 항상 2로 결정됐죠? 그때 알고 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는 R이고 요 L은 뭐라고 쓸 수 있어? R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인 거야? 2R이 되는 거야. 맞아? R 세타가 호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몇입니다? 18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 싹 더하면 4R이죠. 4R. 4R이 18. 그래서 2분의 9.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나오면 이걸 안 배운 애들은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되게 가지고 있어. 근데 시험에 꼭 하나씩 내. 쉬운 문제로. 그러니까 빨리 쓰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이차함수 계산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 개념편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저와 같이 수업하면서 거기 있는 무슨 개념 체크 이런 문제 푼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죠. 처음 푸는 거지. 그만큼 중요해. 중요해. 잘 봐. 일단 이 문제는 개 쉬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문제 정확히 읽어야 돼. 자, 문제 따라 읽어봐. 원점 5와 점 P 마이너스 1, 루트 3이죠. 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세타. 여기까지 읽었니?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걔가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 위에 몇 컴마 몇이 있는데 마이너스 1, 루트 3이라는 점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돼? 그래서 원점과 P를 지나는 동경 OP라고 써있지. 원점과 P를 지나는 동경 OP라는 건 동경, 즉 반직선이 있는데 시점이 오잖아. OP니까. 맞아? 이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 대부분 기하할 때 그것도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동경 OP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오고 P를 지난다는 뜻이야. 이런 동경이 있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그럼 그 문장을 읽고 여러분은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그리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럼 이제부터 더 이상 삼각형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겠죠? 삼각형을 그리면 이걸 아예 모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인 거야? 이 동경이 있는 거고 무슨 원이 있는 거야? 단위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단위원. 그래서 단위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중심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단위원이 있었을 때 여기 교점 있죠? 이 교점. 이 교점에 x, y축 좌표를 코사인, 사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 점의 x, y축 좌표 그게 코사인, 사인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점의 x, y축 좌표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구하려고 너무 하지 말고 이런 원이 있다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 사인, 코사인의 정의는 단위원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단위원을 기준으로 했더니 이 점의 좌표가 어렵잖아. 모르겠잖아.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P를 지나는 노란색 원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P를 지나니까 반지름이 몇이야? 2가 되지? 맞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반지름이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2짜리 원을 기준으로는 교점이 마이너스 1, 루트 3이라고. 그럼 사인은 Y축 좌표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인 거고
코사인은 X축 좌표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반지름이 몇이야? 2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탄젠트는 이거의 기울기지? 기울기. 기울기라고, 기울기. 기울기가 뭐야?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지. 그러니까 몇 커졌을 때? 몇 작아졌어? 루트 3 작아졌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몇이야? 얘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해 볼게. Q의 좌표가 예를 들어 쓰는 거야. 마이너스 3, 다시 3, 마이너스 2. 이런 Q라는 점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동경 OQ가 여기서 오는 원점이에요.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이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그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라고.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평면 위에 몇 컴마 몇이라는 Q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동경 OQ 이런 동경이 있는 거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 이때 이 세타라는 각의 크기를 가지고 코사인, 사인, 탄젠트 구하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무슨 뜻이야? 무슨 원이 있다고?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고. 그럼 단위원과의 교점, 요 점에 X축 좌표가 코사인 세타, Y축 좌표가 사인 세타,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만 알면 돼. 근데 이 점의 좌표 아냐고. 모르겠지? 그래서 요걸 중심, 요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이해가 가?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0,0과 3,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지?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13이라는 반지름이 돼. 맞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무슨 축 좌표라고 했으니까 X축 좌표라고 했으니까 3인 거고, 사인 세타는 Y축 좌표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인 거야. 근데 이 교점의 X, Y축 좌표는 반지름 1이 기준이 아니라 몇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만큼 비율로 줄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해가 가?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인 거지. 그러니까 X축 좌표가 코사인이고 Y축 좌표가 사인 아니야? 그래서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풀인 거야.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나온다.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기본기를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있지? 그 문제 하나랑 이 문제를 꼭 내. 무조건 알아야 돼. 정확하게. 제가 1번은 이미 사실상 한 거죠. 맞지? 점 좌표 이렇게 바꿔서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1번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2번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세타가 6분의 7파이야. 이때 2배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배의 탄젠트 세타 구하시고가 문제야. 문제 파악은 했지? 그러면 세타가 6분의 7파이를 집어넣어서 사실상 코사인 6분의 7파이와 탄젠트 6분의 7파이 구할 수 있으면 끝인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6분의 7파이, 탄젠트 6분의 7파이, 사인 6분의 7파이 이걸 진짜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보자. 잘 봐야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 6분의 7파이라는 건 좌표 평면 위에 각의 크기가 6분의 7파이가 되는 동경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동경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요만큼의 크기가 몇인 거야? 6분의 7파인 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그러니까 6분의 7파이라는 게 파이보다 크고, 맞아? 파이가 180도라는 건 알아야 돼요. 이게 호도법이라 이게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같이 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결국 요만큼의 크기가 몇인 거야? 6분의 파인 거죠. 파이가 180도고. 이거를 지금 계속 해야 돼. 그럼 이게 몇 동거야, 사실상? 30동거야. 어쨌든 지금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이때 6분의 7파이에 대한 코사인 탄젠트 사인이라는 것, 이런 동경이 있고 무슨 원이 있는데? 단위원이 있는데, 즉 반지름 몇 자리? 1자리 원이 있는데 요 점의 x축 좌표를 y축 좌표를 기울기를 그거라고 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럼 나는 요 점의 xy축 좌표를 구해야 돼. 근데 이 점의 x축 y축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고. 그래서 동경에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인 동경을 그려보는 거야. 됐니? 즉 무슨 대칭? 원점 대칭해보자고. 그럼 요 각의 크기가 몇인 거야? 여기가 6분의 파인 거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코사인 6분의 파이 컴마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이해가? 6분의 파이가 몇 도라고? 그러니까 코사인 30도는 몇인 거고? 사인 30도는? 이거 모르면 이제 끝난 거고, 뭐 이제 망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됐어? 근데 나는 이거 구하시오가 문제지. 이게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 그러니까 얘가 너의 x축 좌표에 뭐 한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래서 사인은 높이도 대칭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럼 탄젠트는 너의 기울기와 딱 똑같지? 너의 기울기나 똑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코사인 분의 사인 해가지고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걸 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걸 할 줄 모르면 간단한 방법은 마치 암기해서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 진짜 뜻이 뭔지 알아야 돼. 영상 좀 제발 여러 번 보시고 질문 좀 하세요. 질문 좀. 꼭이요. 자, 우리 필수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7번이요. 자, 문제는 이렇고 이럴 때 세타 몇 사분면각이 이게 문제야. 막 얼싸탄고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집중. 사인은 무슨 축좌표? 코사인은? 사인은? 탄젠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 y축 좌표와 x축 좌표 곱했을 때 무슨 수가 된대? 양수. 그 얘기는 xy축 좌표의 부호가 어떻다? 똑같다. 그럼 좌표 평면 위에 무슨 점이 있는데 xy축 좌표가 같은 게 몇 사분면이란 소리야? 1사분면이거나 3사분면이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얼싸탕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세타가 몇이거나 몇이다? 1이거나 3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는 y축 좌표와 뭘 곱했을 때? 기울기를 곱했을 때 음수니까 y축 좌표와 기울기의 부호가 뭐하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y축 좌표가 양수면 얘는 음수인 거고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여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집중. y축 좌표가 양수인 경우가 몇 사분면이야? 1, 2지. 1, 2. 근데 기울기가 무슨 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이란 얘기인 거야. y축 좌표가 음수야. 몇 사분면이야? 근데 기울기는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야? 그래서 세타는 2 아니면 3이다. 이런 소린 거야. 그런데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타가 몇 사분면? 제3사분면.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뭐가? 요거? y축 좌표가 음수지.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럼 동경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무슨 수야? 양수.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서
동경이 이렇게 썼으면 기울기가 음수.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세타가 몇과 몇 사이에 있대? 파이가 몇 도라고? 그럼 2분의 3파이는 몇 도겠어? 즉 180도와 270도 사이인 거예요. 오늘 처음 배우니까 낯선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보면서 틀려가면서 익히는 거예요. 알겠어? 파이가 180도, 2분의 파이가 90도. 그럼 두 개 더한 거니까 270도가 2분의 3파이. 그러면 세타가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이란 얘기야? 반 간 거에 더 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3, 4분면입니다. 이런 소린 거지. 자, 그럼 머릿속에 3, 4분면 떠올려봐. 떠올렸어? X축 좌표. 양수야, 음수야? Y축 좌표는? 기울기는? 이걸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소린 거야. 봐봐. 절대값, 사인이지? 근데 사인이 무슨 수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얘는 제곱근의 제곱이지?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지? 사인이 무슨 수야? 음수야. 탄젠트는 무슨 수야? 근데 앞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음수인 거지? 더한 거니까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제곱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요 제곱 루트 빠져나올 때 사인 빼기 탄젠트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올 거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근데 마마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정답 쓰시면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냥 귀찮아서 ST라고 쓴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 8번입니다. 필수 8번이요. 자, 필수 8번부터 이제 마무리 문제 풀기 위해서 요거 잠깐만 한 번만 더 쓸게요. 아까 사인 세타가 무슨 뜻이었다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코사인 세타가 무슨 뜻이었다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코사인, 사인 세타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다고? 단위원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원점 사이의 거리, 즉 제곱해서 뭐하면? 더하면 무조건 몇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이 됐던 거라고. 탄젠트가 뭘 의미한다고? 기울기. 코사인은 뭘 의미한다고? 사인은 뭘 의미한다고? 그래서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질문하세요. 자, 하나만 더. 이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됐나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이라고 나와 있으면 양변 제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거 알고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뭔 소리냐? 필수 8번에 1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의 제곱,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전체의 제곱이죠? 더해라. 자, 전개. 그럼 너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뭐 해라?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라고? 몇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2. 이렇게 쓰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 옆에 있는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이거 간단히 바꾸래.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니? 아무것도 없지. 그나마 근데 하기는 해야 되잖아. 간단히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나마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탄젠트만 바꿀 수 있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탄젠트를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1-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걸 쓰고 나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통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얘는 두 분모를 곱한 걸로 통분을 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했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 몇 번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죠. 참고로 삼각함수의 거듭 제곱은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 사이에다가 거듭 제곱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 뭔 소리냐면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뭔 소리야? 세타 세제곱이라는 크기가 있는데 그거에 코사인 구하라는 얘기야. 코사인 세타를 3번 곱하고 싶어. 맞아? 그럼 얘를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쓴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렇게 썼겠죠? 마이너스 사인에다가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했겠죠? 자, 그럼 분자 전개 좀 해봅시다.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몇이야? 그래서 얘가 1 빼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이러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했지만 그냥 들으세요. 코사인을 역수치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SEC 세타, 시컨트 세타라고 부릅니다. 얘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2 있죠? 미적분 2. 그때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미적분 2까지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그냥 하나씩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게 더 익숙함이 빠를 거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배울 생각이 없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밑에 있는 8-3번 문제. 잘 보세요. 뭐 이거 간단히 하래.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예요. 집중. 일단 딱 보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딱 봐도 항 몇 개인데? 2개인데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으로 묶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포기 좀 하지 말고. 그럼 묶으면 첫 번째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 맞아? 그럼 전개하시면 1 플러스 2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에 더하기 1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론 너는 코사인 제곱 세타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몇 번 더해졌어? 그래서 2배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나요? 여기까지 진짜 됐어요? 걷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문제를 풀었을까? 여러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몇이라고?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참이죠? 이게 참이라는 건 알죠? 양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라고 쓰겠다고? 그럼 요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 맞아?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뭔 거야? 네,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두 번째 항 몇이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으니까 뭐가 되죠? 아까 제가 앞에서 코사인 역수치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뭐시기? 시컨트 세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시컨트 제곱 세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과생들은 알아두라고.
뭐 어쩌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걸 알면 빨리 풀고 모르면 졸라리 계산해야 돼요. 여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죠. 이게 뭐라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얘랑 통째로 약분되는 거야. 그래서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라며.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양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 거지. 그럼 뭘로 나눌 수도 있어? 당연히 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수도 있겠지. 그럼 나누면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더하기 1은 맞아? 다시요. 봤어요. 순서도 정해줘야지.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은 이렇게 되겠죠? 알았어요. 자,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인 거잖아.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 그러면 탄젠트를 뭐 한 거 같아? 역수치한 거 같죠? 그러니까 얘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교과서에 쓰여져 있진 않아요. 이거는요 교과서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얘랑 뭐 차이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한 번씩 쓰면서 읽을까요? 여러분도 노트에다가 우리 준 노트에다가 쓰면서 읽읍시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몇이라고? 1이라고. 양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게 뭐라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고. 양변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은 뭐가 된다고?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여기까지. 요 두 개의 식은 위의 식에서 그냥 나눗셈 한 거고 진짜 근본적인 식은 얘와 얘고 얘와 얘는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했고. 맞았을까? 코사인 역수치한 게 뭐라고? SEC 세타. 한번 읽어봐. 시컨트 세타. 사인 세타 역수치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SCS 세타. 코시컨트 세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몰라도 된다고. 탄젠트 세타분의 1. 얘를 뭐라고 쓴다고? COT 세타. 코탄젠트 세타. 그럼 저 식 다시 쓸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시컨트 제곱 세타. 저 식 다시 쓸까? 1 플러스 코사인 역수치한 거지. 즉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까지. 이거 이과생용, 문과생용 뭐 이런 거지 뭐. 결국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1페이지부터 있는 두 문제만 더 할게요. 자, 필수 9번.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이래? 제 2사분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탄젠트 세타 구하시오. 아주 마음에 드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거 별표. 이거 선생님이 고3 수업을 하면 저한테 1, 2학년 때 배우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배웠다가 3학년 때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러면 얘를 꼭 이거 문제 풀면서 나한테 항상 혼나. 자, 어떻게 푸는지 일단 들어보세요. 세타가 2사분면일 때 이럴 때 탄젠트 세타 구하시오가 문제야. 내 새끼들은 이걸 꼭 이렇게 풀길 바랍니다. 내 새끼든 아니든 일단 이 식은 정리해야 돼요. 딱 봐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죠? 곱해서 똑같다. 됐어? 그럼 너랑 곱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2배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럼 너는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니까 3 사인 세타가 1. 그래서 사인 세타가 몇이다? 3분의 1이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됐죠? 대부분 잘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내 급발진 버튼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 놓고다가 삼각형을 그려. 됐죠? 환장할 것 같아. 들어봐요. 사인이 몇 분의 몇이야? 3,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야? 2루트 2죠? 근데 뭐 구하는 게 문제야? 탄젠트 세타 구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됐어? 근데 세타가 몇 사분면이래? 그러면 탄젠트는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이렇게 정답을 써. 어때요? 다 이해 갔죠? 실제로 정답도 맞아요. 이렇게 쓰면 그냥 꺼져. 진짜 역겨워.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선생님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답은 항상 옳아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내가 무슨 수학적으로 뭐 대단한 무슨 큰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나 수학 교육적으로 되게 뜻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봐도 안 그렇잖아? 그래서가 아니라 일단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여기까지 썼다 이거야.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세타였다면 1인 건 맞아. 그래서 2루트 2 쓰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고 눈 뻔히 떠 있는데 2 사분면이라고 나와 있어. 즉 몇 도보다 커? 90도보다 크잖아. 그럼 최소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근데 우리는 아니고 걔네는 지들 편하자고 삼각형 그려. 3일 써. 그래놓고 이거 피타 써서 이거 써. 탄젠트 써. 2, 3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이게 나 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알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매력적이죠. 꽤. 원래 몸에 안 좋을수록 단법입니다. 몸에 좋을수록 쓴 법이에요. 자, 원래는 이렇게 푸셔야죠. 사인 세타가 몇이야? 그럼 사인 제곱 세타는 몇이야?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몇이겠어요? 9분의 8이겠죠? 왜 더하면 1이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는 몇인 거야? 뿔마 3분의 2루트 2죠? 근데 세타가 몇 사분면이니까. 그럼 코사인, 즉 x축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인 거예요. 이해가? 근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며. 그러니까 얘분의 얘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 정답을 쓰셔야 되는 거야. 어때요? 졸라 별로죠? 하기 싫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안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낀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삼각형 그리면 쉽지. 수학적으로 옳지 못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잖아? 그럼 그렇게는 문제를 못 풀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주장을 하는 거야. 제발. 그 삼각형 그거는 시험 직전까지도 방법을 모르겠어. 이게 손에 안다. 그때 가서야 하는 거지. 꼭 이렇게 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해도 꼭 삼각형 그려. 내가 돌릴 것 같아. 다시 할까요? 자, 그 111페이지 밑에 있는 9-3번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문제. 자, 이것도 2, 4분면이니까 아니야. 4분면만 바꾸면 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가 몇이래? 이때 뭐 골라라, 구해라 이게 문제거든. 됐고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이거 보면 일단 뭐 해야 돼? 정리는 하셔야 돼요. 딱 봐도 뭐 해야 되겠어? 통분해야 되겠지? 그럴 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잘 모르겠죠?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내신할 때 알려줄게요. 힌트는 뭐냐면 궁금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역수치하면 뭐야? 얘지? 그게 이거의 힌트예요. 그래서 알면 진짜 한 5초 만에 딱 쓰고 넘어갈 수 있어. 3월 기대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3월 수강하게 만드는 거지 뭐. 왜? 날라리 같아? 자, 어쨌든 지금은 이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커트. 자, 이거 편집. 자, 다시. 자, 9-3번입니다. 아, 뭐야. 9-3번입니다. 요거 이제 처리할 거예요. 일단 딱 봐도 뭐 해야 되겠어요?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통분할 겁니다. 두 개 뭐 한 걸로? 곱한 걸로. 자, 그래서 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한 걸로 통분하면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해서 더했겠죠? 곱하시면 뭐고? 사인 제곱 세타고 곱하시면 1 플러스 코사인을 두 번 곱한 거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전개합시다. 그럼 얘 전개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 거 맞아요? 이해되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몇이니까? 1 더하면 몇이니까? 그럼 얘를 몇으로 묶을 수 있어요? 2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로 묶으면 1 플러스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약분.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2 구해라.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이게 몇이라고? 그래서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인 세타가 5분의 2. 이 정도까지는 구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구해야 돼. 여기까지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이거 그거 쓰면 이거 보자마자 사인 세타가 5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힌트까지 준 거고. 눈치챘어요? 아무런 느낌이 안 와요? 네, 3월 기대하세요. 보자마자 5분의 2 쓸 수 있어요. 기대되죠? 이 과정이 확 생략된다는 거야. 어쨌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은 계산. 사인 세타가 몇일 때? 5분의 2인 거죠? 이걸 가지고 코사인 탄젠트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사인 세타가 5분의 2일 때 코사인 탄젠트 구하시오가 문제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내가 구할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래?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다고 나와 있죠? 즉 몇 사분면? 2사분면이에요. 삼각형 그리면 확 대집니다. 지금부터 연습해요. 사인 제곱이 몇이야? 25분의 4. 그럼 코사인 제곱이 몇이야? 25분의 21.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풀마 5분의 루트 21. 이렇게 쓰시라고. 근데 세타가 몇 사분면이니까 x축좌표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코사인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를 물어봤다면 코사인 구해 놓고 코사인 분의 사인 하는 거고.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알겠니?